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윤경자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고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손주들을 돌보는 평범한 외할머니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살면서 겪은 일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당한 배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딸 서영이를 키웠어요. 서영이는 지금 33인데 편의점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후 육아 때문에 몇 년간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취업한 상황이거든요. 서영이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인 최도현 씨는 36살로 재테크, 유튜브 편집 일을 하면서 단기 계약직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정말 성실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도현 씨는 평소에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고 제가 몸이 아플 때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거든요. 특히 재테크나 경제 관련해서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에게 투자나 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요즘 시대에는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면 안 된다고 조언해 주기도 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예요.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라서 3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은 이미 다 갚아서 완전히 제 소유였어요. 서영이도 이 집에서 자랐고 지금은 서영이 아이들, 그러니까 제 손주들이 와서 뛰어노는 추억이 가득한 곳이죠. 문제가 시작된 건 올해 초봄쯤이었어요. 서영이가 일하는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사업을 접겠다고 하면서 서영이에게 점포를 인수하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였지만 인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서영이의 신용 등급이나 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때 도연 씨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장모님 댁을 담보로 잠깐 한도만 확인하면 이자도 안 내고 서영이 가게 확장 대출이 수월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죠. 제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도연 씨 말로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장모님 서명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의임으로 본인 확인만 하면 된다면서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도만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제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서영이가 그렇게 간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게다가 도연 씨가 워낙 자신 있게 설명하니까 정말 단순한 절차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한도 확인만 하는 거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도연 씨는 제게 휴대폰으로 모르는 앱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금융 관련 앱이라고 하면서 이걸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도연 씨가 대신 설치해주고 조작해줬어요. 화면에 뭔가 복잡한 글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도연 씨가 설명해주는 대로 따라했죠. 그 과정에서 공동인증서도 재발급 받았어요. 도연 씨 말로는 기존 인증서가 만료되어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도연 씨를 믿고 따라했어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도연 씨는 며칠 내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에 제 휴대폰으로 등기 관련 문자가 왔는데 도연 씨가 그건 스미싱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관련 사기 문자가 많이 온다면서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삭제해 버렸어요. 그 후로도 계속 비슷한 문자들이 왔지만 도연 씨의 말을 믿고 모두 무시했어요. 심지어 어떤 문자는 제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나와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도연 씨가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보내는 게 요즘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해줬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새벽 제 현관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벨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근저당 설정 확인하러 왔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으셔야 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근저당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일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서류가 접수되었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도연 씨에게 전화했어요. 도연 씨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분명히 한도 확인만 하기로 했는데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도연 씨의 목소리에서 진짜 당황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동생 상우에게 연락했어요. 상우는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거든요. 상우가 급하게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한 후 저에게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어요. 상우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제 집에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상우는 즉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우선 제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공동인증서를 폐기했어요. 그리고 근저당 말소 가처분을 신청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상우가 조사해본 결과 도연 씨가 저 모르게 전자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제가 앱을 설치하고 인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전자위임에 동의하는 절차였던 거죠. 그리고 그 위임장을 바탕으로 지방의 소형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서류를 접수한 거였어요. 상우는 도연 씨와 연결된 부동산 중개업소도 찾아냈어요. 부티하우스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의 보조원이 이 일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발견했어요. 상우가 그 보조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교묘하게 대화를 유도했는데 상대방이 실수로 수수료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녹음해둔 상우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도 함께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였어요. 경찰에서는 이런 사건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래 집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둥, 도박이나 투자 실패로 빚을 졌다는 둥 하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그런 소문에 시달려야 한다니요. 그래서 상우와 함께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등기부등본과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제가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다행히 동네 분들도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를 동정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도연 씨가 표면적으로는 성실한 사위로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여러 지인들의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집을 담보로 한 돈도 그런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상우가 도연 씨의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 패턴을 분석해보니 부티하우스 보조원 계좌로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대부업 브로커에게 이체된 흔적도 발견했어요. 또한 제 휴대폰에 설치된 앱의 로그와 IP 접속 기록을 통해 원격으로 전자위임이 조작되었다는 것도 입증되었어요. 결국 부티하우스 보조원과 대부업 브로커는 구속되었어요. 도연 씨는 처음에는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했지만 피해 회복에 성실하지 않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구형되었어요. 민사소송에서는 근저당 말소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변호사비까지 모두 인정받았어요. 서영이는 처음에는 남편을 믿으려고 했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양육권은 서영이가 가져가고 도연 씨의 면접 교섭은 제한하기로 했어요. 서영이는 이 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집은 완전히 보전되었어요. 근저당도 모두 말소되었고 어떤 법적 문제도 남지 않았어요.
서영이는 편의점을 성공적으로 인수했고 얼마 후에는 2호점까지 열어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서영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특히 재산이나 법적 문서와 관련된 일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또한 요즘은 도장보다 휴대폰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신중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자인증이나 모바일 뱅킹 같은 것들이 편리하지만 그만큼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서류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로는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실제 서류를 확인해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있어요. 동생 상우 덕분에 이 일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만약 상우가 없었다면 정말 큰 피해를 봤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특히 가족일수록 서류는 대면에서 공증을 받고 인증서는 오프라인으로 분리해서 보관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마을 도서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의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런 전자문서 사기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기 수법들이 더욱 정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제 중요한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어요. 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거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식으로 재촉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의심스럽게 생각해요. 진짜 좋은 기회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줄 것이고 투명하게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이거든요. 또한 전자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같은 것들의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2의 도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인증서들을 발급받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어요. 서영이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서로 더 솔직하게 소통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하게 되었어요. 서영이는 이제 편의점 사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손주들에게도 이 일에 대해 나이에 맞게 설명해 줬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중요한 일은 여러 사람과 상의해야 하고 서류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무방비 상태로 살았을 것이고 언젠가는 더 큰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또한 동생 상우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서로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지내게 되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지금은 주변에서 똑똑한 할머니라고 불리고 있어요. 금융이나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시기도 해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거든요. 또한 요즘에는 이런 사기 수법들이 정말 교묘해져서 똑똑한 사람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빨리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가족일수록 서류는 대면에서 공증을 받고 인증서는 오프라인으로 분리해서 보관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과 상의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원칙도 세웠어요. 또한 도장은 손보다 휴대폰이 먼저 빼앗긴다는 교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휴대폰이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하는 모든 금융 거래나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서류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설명해도 실제 서류를 확인해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